오늘은 이제 4월 26일 종강 수업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차트예요. 가장 기본적인 차트를 먼저 할 거고요. 메모를 잠깐 좀 할게요. 차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차트. 값으로 보여준, 값으로 표현된 내용을 길이 또는 부피, 그렇죠? 예. 등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차트 아닙니까? 그래프,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요. 추이 항목도 볼 수 있어요. 추이.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음료수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를 쭉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을 때 향후 날씨가 더 높아지면 음료수는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차트예요. 아래 한글 시험에서도 차트가 나오고,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고, 국가공인 자격 시험에도 나오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OA라고 하죠. 사무자동화 관련된 이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의 차트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평상시 잘 쓰지도 않는 걸 시험에 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먼저 표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죠.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입력에 가서 표 6줄 6칸 글자처럼 취급. 저는요 여기에서 숫자 쓰고 탭키 눌러서 숫자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꼭 까먹는 게 뭐냐면 제목을 안 쓰고 빠져나와 표를 그리잖아요. 자, 여기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표를 막 만들다가 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밖으로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게 Shift ES 키를 누르는 거예요. 예. 그냥요? 표 작업 등 그 개체 작업 중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능. 빠져나갈 때 Shift ES 키. 그러니까 표를 작업하다가 Shift ES 키 누르면 밖으로 나가요.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표 밖으로 나갔잖아요. 앞으로요.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니까 글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글자 위로 빈줄이 생기는 거죠.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면 표 밖으로 나가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표가 이렇게 엔터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얘를 표 자체를 내려야 되겠지. 그런데 이 표가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으면 얘가 하나의 글자잖아요. 하나의 글자니까 이 자체가 작았을 때는 가운데 정렬하면 표가 가운데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처럼 취급이란 개념이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쓰고 그러면 이제 단위하고 몇 %라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표를. 그럼 여기 단위가 몇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표 안에 있는 캡션으로 넣어주는 게 좋다. 표 기능 중에서. 요 몇 %는 표를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표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에다 놓고 표 메뉴에 가시면 왼쪽에 캡션 넣는 게 있거든요. 캡션.
오른쪽 위가 아니에요. 오른쪽 위는 큰일 납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왼쪽이요. 네. 여기 지금 오른쪽 위라고 나면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캡션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가는 거예요. 위. 그래 놓고 얘를 오른쪽 정렬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나가면 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션은 무조건 위냐 아래냐만 따지면 돼요. 위냐 아래냐.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이때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그거를 나라는 거지. 오른쪽 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위로 가세요. 그냥 위로 가시면 요거를 단위 몇 퍼센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딱 맞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표가 움직일 때마다 캡션도 같이 움직이니까 잘 되는 거죠. 제목은 어차피 가운데 정렬해서 글자를 크게 좀 꾸며주겠죠. 그렇죠? 한 15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는 2014, 2015 그러면 쭉 블럭 잡아서 A. 그럼 자동으로 채워지죠. 그렇죠? 여기는 인도, 미국, 여기는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숫자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하나씩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쓰려면 어려우니까 숫자를 쓰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요. 항목 간에 셀 단위별로 가거든요. 여기는 탭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야 되겠죠? 엑셀을 만약에 공부하시는 엑셀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숫자 입력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예. 일단 먼저 표 작업을 했고요. 표 작업을 해서 이렇게 표 작업을 한 후에 이 표에 맞는 차트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차트에서 우리가 보면 좀 이게 연도인데 몇 년 이거잖아요. 몇 년. 네. 이거를 써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복사해서 붙이고 하면 낫겠지. 그러니까 2018 그러면 숫자잖아요. 숫자. 그럼 항목의 이름을 숫자로 쓰기가 불편해요. 글자가 들어가야 편하지. 책에서는 안 그래 있지만 저는 여기다 연도자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요 글자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 콜론이란 기호가 뭐예요? 콜론이란 기호, 콜론. 좌우를 구분하는 거죠. 2018년도까지는 2018년도 전반기까지는 요렇게 쓰는 게 규정했었어요. 이제 2018년도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요렇게 써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쓰냐면 단위 콜론 한 칸 띄고 퍼센트. 요 콜론 기호가 과거에는 앞뒤로 구분을 해줘서 구분을 띄었었는데 2018년도 중반기서부터인가 요 콜론은 앞에는 붙이고 뒤에만 띄우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요런 거. 요런 컴마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는 붙이고 뒤만 띄잖아요. 네. 문서상에 이런 기호가 나오면 뒤는 띄우거든요. 물론 따옴표 열기 전에 앞에 띄우고 따옴표 다음에는 붙여서 쓰는 것도 예외적인 거 있지만은 보통 다 뒤를 띄우는데 얘만 유난히 앞뒤를 띄우니까 앞뒤로 띄우잖아요. 그렇죠. 빈칸을. 그러니까는 그 지방에 있는 지하철 공사인가 어느 직원이 그 사무행정 관련된 국민신문고에다 건의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공공기관이니까 공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거는 다 그런데 얘만 왜 앞에는 띄고 뒤도 띱니까? 이것도 똑같이 앞에는 붙이고 뒤만 띄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금까지 다 습관적으로 썼던 건데 모르는 사람은 습관이 아니잖아요. 새로 배워야 되는데 예외적인 걸 또 설명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서 사무행정관리 규정이 바뀌었어요. 단, 그건 있어요. 시간을 표시할 때는 약간 달라요. 예, 이때는 18시 30분 뭐 이런 식으로. 초는 생략할 수 있어요. 초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붙여 쓰는 게 규정입니다. 시분초를 생략하고 시, 분, 초 글자는 생략하고 24시각제로 표시하는 거예요. 초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 업무를 하실 때 글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반 문서도 공문서에 준해서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혼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좀 그런 거 있겠지만 일반 직장이라든지 규모가 크면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이거 안 지키면 또 불편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저는 이제 이런 관련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특히 파워포인트는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엑셀이 제공이 돼요. 그 미리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엑셀을 실행하면 잠깐 설명을 참고로 해서 보여드리면 버전에 상관없이 차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엑셀이 제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뀌면 알아서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셀 자체에서는요. 엑셀은 반드시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만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놔야 이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를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차트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버전이 높으니까 그나마 요렇게는 만들어졌네. 옛날 버전 같으면 에라메스가 툭 튀어나와. 데이터가 뭐가 있다고 차트를 만드냐 하고. 예,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요. 그냥 아무데나 넣고 입력에 들어가서 차트를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데이터를 블록 잡아서 차트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차트 명령을 걸어주니까 차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꾸미러 가야 돼.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렇게는 잘 안 만들더라고요. 왜? 내가 차트에 반영하려면 뭔가 원 데이터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야 수월하다 이거죠. 그래서 표를 만드는 거고, 이 표가 만들어졌으면 표 안에를 선택을 해서 차트를 누르면 바로 차트가 만들어져요. 해보세요.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도 이렇게 데이터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 엑셀에서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죠. 우리 입력이라는 메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트를 누르면 알아서 차트가 만들어져요. 세로 막대가 만들어져요. 전 항목을 다 들어가요. 예, 여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런데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고 차트는 그냥 만들어졌거든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글자처럼 취급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간 거냐? 자, 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닐 때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위에. 네. 얘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바꿔주면 얘가 이 표 있죠, 표. 이 표 오른쪽에 생긴 거예요. 이 표가 지금 커서 그런 거지. 이 표 자체가 작으면요, 옆에 붙을 수가 있어요.
옆에 붙는 거 오른쪽에. 이 차트 표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있죠. 요 뒤에. 요 뒤에. 지금 보기에 가시면 제가 적은 각을 놓고 보여드리면 요 표 뒤에 엔터 표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랑 차트가 붙은 거 옆에 요 뒤에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 엔터 표시가 나타났죠. 엔터 표시가 나타났잖아. 그리고 여기다 계속 엔터를 치면 표도 차트도 개체 이제 글자처럼 취급이 됐으니까 줄이 밀려 나가는 거지. 근데 무시하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을 때 얘가 올라가 있었잖아. 아까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고 대략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너비도 왔다리 갔다리 맞춰주시면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으면 얘고 엔터 치고 내려가면 얘도 따라서 내려가는 거고 요 사이에 엔터 치면 빈줄이 생기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글자니까. 큰 글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표에 맞춰서 이렇게 너비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는 여러분 크게 보여드리려고 쪼긴 각을 해제하고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알맹이만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엔터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쪼긴 각을 보면 엔터 표시가 보이고. 우리 그래서 보기에 가서 문단보 꼭 보세요 그랬잖아. 문단보는 반드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안타깝게도 우리 강의실은 하드 보안관을 깔아놔서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글자처럼 문단보를 선택해놔도 다음날 되면 해제가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한번 문단보를 선택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이거는 세로 막대죠. 자, 차트를 선택하면은요 상단에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차트를 고쳐야 돼요. 좀 지금은요 여기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가로막대로 바꿔라, 뭐 세로막대로 바꿔라, 원형으로 바꿔라, 뭐로 바꿔라, 제목을 넣어라. 그러면 제목이 나타나고 이렇게 제목 쓰는 난이 나타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메뉴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볼까요? 그냥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고 차트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쓰는 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메뉴가 왔죠? 근데 차트를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차트 자체를, 이 차트를 선택하면 8개 조절점이 생겨요. 이때 8개 조절점이 생겼는데 제가 다른 메뉴를 가보면 메뉴들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고 보기에도 메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8개 조절점이 밖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당연히 차트만 되는 거지. 그래서 차트를 선택한다는 거는 개체를 선택한 거예요. 개체. 내가 밥그릇, 국그릇 뭔가를 하나 집은 거야.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건 뭐냐면 차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차트 속으로 아예 들어간 거야. 차트란 세상으로 들어간 거야. 이거를 조절점을 보고 알 수 있어요. 8개 조절점을 보고. 그 다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법사라는 말이 나와요. 마법사. 밑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 자격증 시험은 다 이거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법사를 안 하셔도 그냥 요 상단에 있는 차트 관련된 메뉴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돼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1분 1초라도 단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법사를 꼭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법사라는 말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흰 수염 난 할아버지 있잖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신령님.
그 마법사랑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단계별로 처리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예전에는요, 엑셀 차트를 꾸밀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막 명령을 여기저기 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은 얘를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마법사라는 게 딱 떠. 단계가 3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를 합니다 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3번만 뚝딱뚝딱거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설치 마법사 4단계 중에 첫 1단계 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다음 2단계 뭐뭐뭐 3단계 뭐뭐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가로막대를 보여줄 건지 세로막대를 보여줄 건지, 세로막대 중에서도 값을 보여주는 눈금선을 보면서 할 건지 값을 보면서 할 건지 그냥 막대 그래프만 보여줄 건지 모양을 고르래요. 우리 책에는 가로막대죠? 네. 가로막대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막대 요거로 가야 돼. 다음 제목이 있죠? 왼쪽에 연도가 있죠? 범례가 있죠? 우리 지금 완성된 걸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 완성된 거는 지금 요건데 요거 여기 연도가 지금 왼쪽에 나타나 있고 범례가 나라 명칭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빠진 것 같다? 일본은 빠졌다. 뭐 빼는 건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마법사에 들어가서 가로막대를 할 거고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요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왼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연도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다음 제목 써야죠. 주요 국가겠지. 주유가 아니라 우리 책에서는 주요 국가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항목축과 갑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X축, Y축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값이에요. 아까 보면 여기에 값이 밑에 있잖아. 여기가 갑축이라고. X축, Y축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몇 년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글자잖아요. 글자가 적혀 있는 데가 항목축이라고. 그럼 여기는 항목축에다 연도라고 쓰면 되겠죠? 갑축에는 나라명이 들어가면 되죠? 국가명 이런 게.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갔어? 연도가 글자고 값이 뭐야? 거꾸로 됐다? 아, 국가명이 아니지. 국가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국가명이 아니라 점유율이죠. 점유율. 국가명이 아니라 점유율이라고 써야죠. 죄송합니다. 갑축. 여기 지금 10, 20, 30, 40, 50, 60 숫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점유율이잖아요. 그래서 10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별이 이제 뭐야? 색깔이 나라죠. 나라. 자, 축을 보세요. 축. 항목축 보여줄 건지 갑축 보여줄 건지 여기는 지금 이게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아래 한글이 좀 욕을 많이 먹어요. 버전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눈금선을 볼 건지 10, 20, 30, 40화는 여기에 이렇게 세로 눈금선이 보게 할 건지 다 볼 건지 다 안 볼 건지. 우리 책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눈금선이 안 나왔어요. 범례가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잖아. 나라 명칭이 아래에 있잖아요. 범례. 그러니까 여기서 범례를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이거 녹색, 뭐 노란색, 뭐 이렇게 붉은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색. 이런 이제 색깔이 나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게 오른쪽에 있었어. 보통 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거를 아래로 내리래. 아래로 내리면 요 나라에 관련된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차트가 옆으로 밀치고 나가요. 대신에 이제 범죄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밑에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그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결과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결과 화면은 이게 연도다, 점유율이다를 안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값이에요. 그게 X축, Y축 신경 쓰지 마세요. 글자가 적혀 있는 데가 항목축입니다. 어디는 과목, 어디는 점수. 그러니까 글자와 숫자가 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차트에는. 차트 데이터가 여기 글자로 돼 있는 데는 없잖아. 이게 글자로 돼 있으면 차트를 못 만들잖아요. 숫자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빠져 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일단 들어가서요. 여기서 일본을 빼주면 돼. 근데 여기서 일본을 빼주면 이 데이터는 살려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트 속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작업했던 그 표가 이 안에 나와요. 네.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이라는 동네 쪽에 있는 걸 하나 선택하세요. 근데 일본이 안 되고 행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행으로 돼 있잖아. 우리도 일본 행으로 써놨잖아. 이렇게. 그럼 일본에 관련된 데이터가 어디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는 일본이란 지역이 이만큼 있는데 이 지역 줄을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현재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 2015년도 일본을 선택했잖아요. 제가요. 그 아래줄에다 일본과 중국, 일본 밑에다가 중국 위에다가 만들어주겠다. 줄을. 이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여기다 하나 넣어주겠다. 얘는 줄을 삭제하겠다. 얘는 칸을 삭제하겠다. 느낌이 딱 오세요? 네. 요거 눌러주면 되겠네요. 요거. 예. 일본이라는 그 줄을 삭제하는 거죠. 일본 빠졌네. 하긴. 네.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원래 표는 있는데 일본만 따져. 원래 표는 있는데 차트에서만 빼주겠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만약에 한국이 2018년에 50이 아니라 150으로 150%는 없지. 이걸 만약 90%로 바꿔주면 일본이 또 튀어나와. 여기 있는 숫자를 건들면 차트에 반영이 되는데 아까 이게 50%였잖아요. 50%. 근데 이걸 고쳤어요. 고쳤더니만 일본이 다시 여기 환생했어. 그런 경우는 다시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아니지. 얘를 다시 원래대로 이제 이게 고쳐진 거니까 만약 이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일본 여러 번 죽는 거죠 오늘. 근데 잘못됐네. 50이네요. 고치면 일본이 또 환생해. 그럼 이제 오늘 또 죽여야지. 편집에 들어가서 일본 동네를 줄을 삭제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 나라가 5개가 그대로 있었으면 이 데이터가 고쳐지는 순간 알아서 차트도 반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하게 꾸민 게 아니라 얘를 고쳤잖아. 그 이 안에 들어갔잖아. 마우스를 클릭했잖아. 또 그럼 또 나와. 그게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자, 일본을 제가 없앴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를 볼 때 가로막대로 볼지 세로막대로 볼지 이걸 굳이 마법사에 안 들어가도 다 돼요. 예. 데이터 범위도요. 아까 마법사에 들어가서 행렬 바꾸는 것도 여기서 그냥 행하면 행이 되고 열 하면 열이 돼요.
아까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편집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면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는데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편집이 해제가 돼요. 그냥 한 번만 클릭해 놔야 돼. 데이터 편집 뜨잖아 이렇게. 이때 만약에 미국도 빼겠다면 미국도 삭제하면 빠지는 거고, 모르고 내가 미국을 삭제했어. 어떻게 살린다고요? 표만 클릭하면 다 살아남지. 표만 클릭하면 다 살아나잖아. 그래놓고 다시 데이터 범위에 들어가서 편집 들어가서 원하는 것만 다시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91인데 여기는 100으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아예 데이터 자체를 바꿔놓고 차트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그러나 이제 어느 계열 어느 항목을 난 가리겠다 이런 얘기. 예. 색상도 있어요. 이렇게 어머 예뻐, 상큼하잖아, 약간 무겁고. 어떻게 하실지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상큼하잖아 이런 거. 효과도 다르죠. 그렇죠? 효과도 달라요. 마법사는 이런 게 안 나와. 근데 시험엔 뭐라고 나오냐면요, 차트 제목을 20포인트로 하시오, 나머지는 10포인트로 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엑셀 같으면요, 이 차트 자체의 글꼴을 10포인트로 바꾸면 다 10포인트가 되고, 제목만 더블 클릭해서 20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아래 한글은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글자 있잖아요. 글자. 아까 글자 고쳤던데 가서 여기서 20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그 나머지는 다 일일이 더블 클릭해야 돼. 다. 여기는 갑축이죠. 갑축 제목이잖아요. 숫자가 값이라 그랬잖아요. 글자가 항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축 제목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10포인트로 바꿔주고, 갑축 자체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 가서 10포인트로 바꿔주고, 항목축도 더블 클릭해서 항목축 여기 연도 얘도 10포인트로 바꿔주고, 항목축 제목 연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 10포인트로 바꿔주고, 범례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 가서 10포인트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제목은 20, 나머지는 10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나머지라는 거는 항목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나머지가 5가지가 있었잖아. 다 일일이 두들겨 가면서 고쳐야 되는. 시험에는 그렇게 나와요. 엑셀하고 약간 다르게. 범례를 위쪽에다 표시할 건지, 아까 오른쪽에 표시했었잖아요. 그랬죠. 오른쪽에. 이거를 아래쪽에 우리 표시한 거죠. 이걸 아까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마법사에 들어가서 위치를 바꿨죠?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보통 자격증 시험에는 마법사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다 되거든. 여기서 일일이 이 많은 메뉴를 다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마법사로 다 해결받던 거지. 근데 우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여기는 기능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요렇게 모양을 만들 건지, 저렇게 모양을 만들 건지, 예쁜 거 고르시면 되지 뭐. 예쁜 거. 예,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목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선을 2줄로 그려놓으면 2줄이 그려지죠. 요 제목 타이틀 겉테두리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제목을 두들겨 패면 돼요. 더블 클릭. 팬다는 소리가 좀 어감이 안 좋지만은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제목이잖아요. 그 제목을 나는 별도로 색깔을 넣을 거냐, 뭐 하얀색을 넣겠다, 테두리 선을 2줄로 할 거냐, 테두리 색깔을 빨갛게 갈 거냐, 그림자도 넣을 거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은 사실은 투명으로 놔야
이 차트 배경 색깔하고 같이 나가는 게 좀 윗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다 일일이 물어보는 거죠. 차트 제목은 색깔을 하향으로 하시오, 뭐로 하시오, 뭐 테두리를 얼마 하시오, 그림자는 얼마큼 하시오, 뭐 이런 요소를 물어보려고 시험에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요. 지금은 낮아서 그런 건데 차트 높이를 높이잖아요. 차트 높이를 높이면 이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밖에 나갔다가 다시 클릭하셔야 돼요. 차트란 개체를 가서 이렇게 늘리면 차트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눈금이 달라지지. 지금 이렇게 나왔어. 되게 보기 어려운 눈금인데. 이름은 막대가 짧으니까 이상하게 나왔고, 이 높이가 높아지면 이렇게 나오고, 더 높아지면 이런 눈금을 고칠 줄도 아셔야 돼요. 이 눈금을. 아니 150%가 왜 나와? 점유율은 퍼센트면 100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높이에 따라서 120이 될 수도 있고 15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내가 직접 다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엑셀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원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고 마법사로 진행하시던, 아니면 차트 메뉴판에 있는 거로 진행하시던,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색감을 어떻게 할 건지, 빨주노초파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색 계열로 갈 건지, 그건 여러분 지정해 주시면 되고, 예. 효과를 어떻게 넣을 건지, 그냥 단조롭게 나갈 건지, 옆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좀 분위기를 띄워줄 건지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차트의 크기에 따라서 차트가 높아지면 이 눈금이 자세하게 나오고, 차트가 낮아지면 저게 미세하게 다 안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맞출 줄 알아야지. 자, 아무데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차트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이 차트를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는 개체예요, 개체. 그냥 도형을 하나 그린 거야. 도형을 하나 선택한 거야, 그냥. 그런데 이 메뉴판에서는 이거를 고칠 수가 있는데, 요 안에 개별적인 요소를 꾸미려면 반드시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얘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는지는 아시죠? 겉에 조절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오른쪽 버튼 아무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이라는 곳으로 갈게요. 축. 숫자가 있는 데가 갑축이고, 연도 글자가 있는 데를 항목축이라 그랬잖아요. 그 축에 가서 갑축, 세로든 가로든 상관없이 어차피 갑축은 하나만 나올 테니까 갑축을 선택하면 이런 메뉴가 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축이 보이죠. 이렇게 눈금이. 예, 그거를 말하는 건데, 얘를 굵기를 두껍게 해서 빨간색으로 넣어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축을 선택한 거니까. 예, 일부러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봤어요. 눈금도 있어요. 눈금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얘가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없음으로 해주면은요 안 나타나요. 바깥쪽으로 놓으면은요 숫자 쪽으로, 차트 안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하면은 숫자가 아니라 그래프 쪽으로만, 가운데 그러면 양쪽으로 눈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비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례. 지금 여기 0에서부터 전 120까지
이상한 눈금 차이로 갔어요. 보통 10, 20, 30, 40도 아니고 20, 40, 60, 80도 아니고 24, 48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 자동으로 꾸며놔서 그런 거야. 이때 최대값이 100이면 되죠? 이게 비율이니까 100%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몇 개로 가면 좋아? 4개로 가면 0, 25, 50, 75, 100 이렇게 가겠지. 4개니까 0은 빼고 5개로 가면 어떻게 돼? 5개로 가면 6개로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 6개는 좀 아닌 것 같고 2개로 가면 너무 헐렁하고. 그러니까 보통 5개 정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걸 10개로 놓기는 너무 빡빡할 수는 있어요. 10개로 가기엔 너무 뻑뻑할 수 있어요. 그때는 눈금선을 넣어주면 좋아요. 눈금선이들은 알 수 있잖아. 얼마라는 걸 대략. 비례 가서 이거를 5개로 줄여놓고요. 선택상에 가면 주 격자선이 있는데 없는 상태니까 얘가 지금 대략 숫자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안내선, 격자선이니까 두 눈금선을 보여주는 거지. 실선, 색깔을 제가 파란 거로 바꿔보면 이렇게 가잖아. 어디가 대략 얼마인지 대략 눈금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차트에다가는 이렇게 눈금선을 잘 안 넣어줘요. 정신사납다 그러더라고. 보기가 싫다고. 연습 삼아 해보는 거고요. 보조 격자선은 뭐냐면 주 격자선은 0, 20, 40, 60, 80, 100이라고 하는 게 주 격자선입니다. 보조 격자선은 그 60과 80 사이에 있는 격자선을 만드는 거예요. 요 사이에 격자선을 만드는 건데 현재 안 나타나죠? 왜냐면 보통 보조 눈금선 여기 있어. 작은 눈금선 이런 거를 넣어주면 나타나거든? 몇 개로 나타날 건지. 만약에 제가 20, 40, 60, 80, 100으로 갔으니까 5개인데 비례에 가서 작은 눈금선을 2개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 20, 40 사이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지. 근데 옆에 숫자 눈금은 안 나타나요. 보조 눈금선은. 작은 눈금선은. 큰 눈금선이 주 눈금선이라 그러지. 주 격자선. 여기 20, 40, 60, 80, 100이라는 숫자에 나오는 눈금선을 주 눈금선이라고, 큰 눈금선이라고 하고, 그 큰 눈금선과 큰 눈금선 사이에 값이 있잖아요. 40하고 60인데 그 애가 지금 4개로 뽑으면 어떻게 돼? 4개로 뽑으면 40, 45, 50, 55, 60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기본값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보조 눈금선, 작은 눈금선이 안 보였던 거지. 2개로 늘리면 20 사이에 30이 생기는 거고 대신에 30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는 거죠. 30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작은 눈금선, 엑셀에서 말하는 보조 눈금선. 주 눈금선은 여기서 큰 눈금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이렇게 꾸며놓고 이제 다 된 것 같으면 설정,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죠. 매번 설정 누르면 자, 축에 가서 뭐 바꿔놓고 나서 뭐 해놓고 색깔을 바꿔놓고 설정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 오른쪽 눌러서 축에 가서 또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적용을 누르면 해결이 됐고 이 상태 그대로 보면서 또 고칠 수가 있고. 확인과 MS 계열에서는 확인 적용이라고 하고 우리 한컴에서는 이제 설정 적용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대로 적용시키고 이 대화 상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고 설정을 누르면 그대로 적용하고 이 대화 상자가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지금 123쪽에 그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칸을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시면 이 차트 메뉴판에 있는 자체 이제 메뉴판 기능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거를 뭐 열로 볼 수도 있고 행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차트 속성에 들어가서 뭐 3차원으로 보고 싶으면 3차원이 되는 거고
3차원도 있어요. 2차원으로 가니까 평면적으로 보는 거지 3차원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예. 2차원인데 누적막대도 있어요. 누적막대가 잘못된 거지. 왜? 아까 100이라고 하는 눈금을 우리가 고정시켜 놨잖아요. 연도가 5개면 50, 50, 50, 50 그럼 벌써 25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까 이 축에 가서 이거를 고정을 시켰잖아. 최대값을 100으로. 그러니까 100을 다 넘었잖아. 야, 여기 축 갑축에 가서 우리가 요거 비례에 가서 이거를 자동으로 꾸미는 걸 해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강제로 꾸며 놓으니까 보시다시피 50, 50, 50만 해도 벌써 5개면 250이잖아요. 누적막대라는 게 그거거든. 누적막대라는 것이 벌써 300까지는 오잖아. 나라가 지금 인도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가려면 91, 85, 85, 93, 89면 벌써 꽤 되잖아요. 한국은 50이 4개, 5개니까 25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50이 안 됐잖아. 아까 100을 최대로 놨으니까. 다 누적된 거니까, 말 그대로 누적. 그런 게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 누적을 빼면 낱개별로 가는 거고. 그럼 이게 또 이상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요 숫자는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으니까 값을 오른쪽 눌러 축 갑축에 들어가서 얘를 자동을 빼주고 얘를 100으로 넣어주면 어차피 100%가 최대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 127쪽에 보면 이제 색깔 꾸미는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일 색깔로 꾸밀 건지 하는 거 보시면 좋다. 지금 문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 여백이 이렇게 빨갛게 점선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실래요? 파일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네 여기 요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인쇄 미리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 마우스를 클릭하면 확대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이때 마침표 점 있죠? 점. 그 스페이스바 위에 있는 점을 누르면 여백이 나타나요. 여백 보기 누르셔도 되고 이것도 과거에는 이런 메뉴가 없어가지고 다 외웠어. 점 이렇게. 지금 요거 누르면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위에 여백, 왼쪽 오른쪽 여백이 되게 적죠? 네. 예. 빠져나와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여러분 열어놓으세요. 우리 교재 131쪽에 보시면 11장 샘플 데이터니까 열어놓으시면 돼요.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여백이 되게 많아요. 예, 맞아요. 얘는 여백이 거의 없잖아요. 왼쪽에. 네.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백부터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F7번 누르셔서 위서부터 왼쪽 오른쪽은 10mm고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만 각각 5mm예요. 10, 15, 5. 자, F7번은 여기 있어요. 우리 쪽에 가면 편집용지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서 하시는데 위쪽에서부터 5, 10, 5, 5 탭키 눌러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해서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는 항상 시작하면 편집용지를 꾸미거든요. 여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한글 문서 작성할 때 국가기술 자격시험이든 국가공인시험이든 간에 시작하면 용지를 먼저 설정하거든요. 왼쪽 오른쪽은 10 위쪽과 머리말 55 꼬리발 아래쪽 55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1cm만 여백을 주자 이거죠. 합쳐서 설정.
이거 봐 이제 여백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3단이죠, 3단. 네. 3단이죠. 여기 한 동네가 있고, 여기 한 동네가 있고, 이렇게 한 동네가 있고, 세 동네예요, 지금 3단. 중간에 이제 글상자가 끼어 들어간 건 나중 문제고. 자, 그러면 여기도 단에 가서 3단을 쓰면 돼요, 3단. 단. 하나가 아니라 세 단으로 나누겠다 이거죠. 이때 주의사항은요, 만약에 내가 블럭을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얘를 3단으로 바꾸면 얘만 3단이 돼요. 근데 그냥 3단을 처음부터 한 거는 블럭 없이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서 3단이 가겠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만 따로 블럭 잡아서 나는 얘를 또 나누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처음부터까지 3단으로 가죠. 근데 이 제목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 제목은 우리 교재 보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그거는 또 꾸며야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교재 131쪽에 3단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에 가보시면 다단 설정이라고 있네. 다단 설정 나누기 가보세요. 다단 설정 나눌게. 정정. 다단 설정 나누기가 아니라 다단 설정에는 점점을 누르는 건데 여기 요거 단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단. 네. 이 화살표를 누르면 고르는 거고 네. 그 위에 있는 걸 누르면 대화 상자 갖다 여기서 3개를 해도 되고 네. 그때 난 4개, 5개, 6개 하면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 네. 6개면 너무 불편하잖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개를 한 건데 요 단이라는 줄 쳐져 있는 애 있죠? 그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 구분선을 넣겠대. 구분선 넣기라고 있잖아요. 네. 이때 점선으로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사이에 점선이 생겼죠? 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구분선 색깔을 빨간 거로 넣어요. 그래 확 눈에 띄라고 연습이니까. 그냥 검정으로 갈게요. 보기 싫어.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네. 구분선. 그 다음에 책에서는 뭐 노른자색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냥 검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 쓰는 날을 여기다 이렇게 2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력의 메뉴 가시면 가로글 상자라고 있잖아요. 저 왼쪽에 보면 네모 동글뱅이 앞에 가로글 상자라고 있거든. 네.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대략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글상자 위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 있잖아요. 요거 제목 글자. 이 제목 글자를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일로 끌고 오면 일로 들어와. 우리 컴퓨터에서는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런 거 있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우스로 블럭 잡든지 어떤 개체를 선택해 끌고 오면 이동이야. 이동이 된다고. 이동이 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이렇게. 안 와요? 안 오시면 컨트롤 X 눌러서 일로 컨트롤 V 눌러주면 들어오겠지. 우리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를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해서 블럭을 잡고 얘를 마우스를 끌고 요 박스 안으로 끌고 오면 이런 데로 오시면 안 돼. 이런데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밖에야. 밖에. 여기 엔터 표시 있는 데 있죠. 여기 커서가 요 앞으로 들어왔을 때 나야 일로 들어오는 거지. 또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또 잘못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밑에 줄이 하나 더 생기면 이 줄은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로 가져오면 안 되니까 여기 빈 줄은 빼버리고 이 글자가 어디로 와야 돼요? 가운데 정렬해서 얘를 좀 꾸며줘야지.
얘를 좀 글자를 크게 하고 책에서는 뭐 휴먼 엑스포란 글자를 넣고 뭐 색깔을 루비색으로 꾸미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검은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그러냐 이거죠. 빨간색으로 할래요. 글꼴은 이런 거 훈민정음체 이런 것도 좋다. 휴먼 엑스포란 글꼴이 있어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훈민정음체 이런 거 쓸래요. 좋아. 두 줄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얘가 지금 글상자인데 테두리 선이 없죠?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상자가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네. 뒤에가 하얀색으로 칠해진 것 같아. 네. 그럼 이 글상자 박스를 선택해 놓고 더블 클릭해 가지고, 물론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여기서 고쳐도 되고, 선 없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채우기도 없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치, 문제가 됐죠? 글자가 겹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울림으로 해주면 되지. 어울림.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아까는 글자하고 글상자가 겹쳐버렸잖아. 아까 흰색 했을 때 생각해. 흰색일 때는 하얗게 보인 이유는 저 뒤에 있는 글자를 가린 거죠. 색깔로. 여기 보면 채우기 색깔을 색 없음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면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울림으로 해줘야 글상자 따로 있고 글자 따로 있고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요렇게 마치 이게 제목인 것 마냥, 근데 이 글상자가요, 지금 높이가 좀 높으면 아래에 있는 글자들하고 어우러지는 게 좋은데 너무 바짝 붙어버리면 이 빨간 글자를 쓰는 글상자가 여백이 없어 보이면 제목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보시기 좋게끔 꾸미시면 돼요. 우리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꾸몄고, 이 글자를 별도로 여기다 띄울 수가 없으니까 글상자로 띄우는 거예요. 글상자로 띄워놓고 어울림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요 앞에다가 그림을 넣을 거예요. 이 그림을 넣는데 반사가 좀 됐어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은 어디 있어요? 자, 커서를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을 불러오면 우리 그 샘플 그림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 받아온 거. 거기에 11장에 요 그림이 있어요. 다시 어떻게? 11장 우리 샘플 불러온대.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 그림을 가져올 때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나서 제가 이 그림을 마우스로 크기를 지정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만큼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불편하거든. 딱 이 자리에 만큼 들어와야 돼.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넣으면 딱 요만큼에 맞춰서 들어와요. 요 너비에. 이게 3단이니까 3단에 맞춰오고 1단이면 1단에 맞춰오고 5단이면 5단에 맞춰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기 그림 효과에 보면 반사가 있네. 반사. 요거 하면 되겠다. 요거 3분의 1 크기 4포인트 여기 조금 반사되게끔. 이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관련된 메뉴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림 효과에 가서 그림자는 아니고 반사야. 반사. 밑에 물웅덩이에 반사된 것처럼. 얘를 길게 할 거냐? 그건 아니고 바짝 붙은 게 아니라 요 그림 밑에 살짝 여유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여기가 지금 요렇게 위하고 아래가 약간 여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위에 한 3분의 1 정도만 반사가 되게끔. 얘가 더 올라가도 되는데 요만큼만 넣으면 되지 뭐. 136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글상자를 그릴 거예요. 자, 지금 글상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아까는 여기가 이 두 칸에 맞춰서 글상자를 그렸죠. 제목은요. 여기는 글상자가 어때요? 한 칸이 안 되죠. 여기는 한 칸인 것 같은데 옆에 삐져나왔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가로 글상자를 요만하게 그릴 거라고. 요만하게 그릴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글상자를 그리는데 이만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이 글상자도 어울림으로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 글상자 자체를 어울림으로 해줘야. 근데 커서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어울림이 안 되고요. 글상자 자체를 선택하고 어울림을 해주면 돼. 자, 글상자에다가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글을 빼올 거야. 여기는 글자를 빼올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최신의 한글 워드프로스 기능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어요. 걔를 여기다 붙일 건데, 예. 그게 어딨냐면은, 워드프로스 기능이라는 게 여기 있다, 여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대략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이만큼 끝에까지가 한글 워드프로스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를 이렇게 이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글자를 아까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여기다 붙여 넣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붙이는 방법이 잘 보세요. 가로 글상자에 보면 입력 탭에 가셔서 입력. 그래서 가로 글상자를 이용해서 여기 하나 그렸죠. 네. 그래서 여기다 또 하나 그렸잖아요. 네. 뭐 얘가 높이가 높던 이렇게 뭐 길던지건 상관없어. 조그맣게는 그리지 마시고 널찍널찍 그리세요. 예.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어울림으로 그리라 그랬잖아. 어울림. 그려놓고 어울림 처리하시면 돼요. 단지 커서가 박스 안에 들어가면 어울림이 안 되고 글상자 자체를 선택을 해야 어울림이 되든 글자처럼 취급이 되든 하는 거예요. 아까는 글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가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어울림으로 놔야 글자가 밀려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해하고 얘를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두 개. 이때 얘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선택된 게 박스가 선택된 게 아니라 커서가 들어가죠. 그럼 겉테두리를 클릭하려면 불편하니까 쉬프트하고 얘를 누르면 선택이 돼요. 처음에 얘를 클릭할 때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하면 되고 얘도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돼요. 여기저기 선택된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형에 가면 도형 탭에 가서 색깔 있잖아요. 여기 색깔 페인트송 색깔. 그래서 약간 옅은 색으로 제가 넣을 거야. 너무 진한 색 말고 옅은 색으로 색깔이 들어갔다라는 것만 알게끔. 예. 그 다음에 개체 속성에 가서 여백에 가서 2mm를 동시에 띄울 거예요. 2mm를 띄울 거라고. 2mm를 안 띄우면 보세요. 지금 여기 글자가
이 글상자 안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상자 밖에도 글자가 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체 속성이어서 여백을 2mm를 주면 얘 주변으로 글자가 밀려나간다고. 이 주변에 글자가 없고 여백이 좀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백이 생겼잖아. 이렇게.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또 두 개를 선택할게. 두 개를. 먼저 하나만 선택합시다. 하나만. 얘를 선택하고 글상자를 연결할 거라고. 색깔 넣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건 따라서 하셔야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글상자를 하나 선택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저 위에 보면 글상자 연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글상자 연결 버튼을 누르면 얘를 클릭해주면 돼. 자, 얘를 클릭하고 나서 글상자 연결을 해가지고 얘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라고. 다시 글상자 연결해서 연결을 끊을 거예요. 그럼 얘 따로 놀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만큼 할 거예요. 여기 글자가 들어가 있죠? 대략. 얘는 글자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기 이 글상자 글자가 마지막 글자가 나오면 나머지 글자는 일로 나온다고. 우리가 글상자를 두 개를 따로 그렸잖아요. 글상자를 따로 두 개를 그리니까 여기다가 글자를 쭉 쓰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글자를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글상자 연결을 누르고 연결을 눌렀어. 그럼 뭐랑 연결할 거니? 얘 클릭해주면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됐다고. 연결이 된 거야. 그럼 여기다 글자를 쓰고 공간이 없으면 일로 내려와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공간이 더 부족하네. 공간이 부족한데? 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최신의 한글 워드 프로스 기능 중에서 여기까지만 써볼까? 대략?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있어? 일로 넘어오죠? 알아서 넘어왔잖아. 자,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최신의 한글 워드 프로스 기능 옆에 있었고 이 글상자가 있는데 별도로 효과를 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별도로 효과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효과를 주고 싶은데 여기다 글자를 쭉 쓰다 보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일일이 우리가 가서 글자를 마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글자를 땡겨 지우면 어떻게 돼? 공백이 생기겠죠? 여기 있는 글자를 또 잘라서 가져가야 되거든. 근데 이 도형에다가 연결을 했거든. 얘랑 위에 있는 도형하고 아래 도형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애가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글자를 쓰다 보면 공간이 없으면 옆 동네로 가서 자동으로 글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쓸 건지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써본다고 해보고요. 여기까지만 써본다고 하고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붙이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글자가 들어갔다가 다음 글상자로 밀려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좀 작게 만들었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너비를 선택해서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얘를 선택을 이렇게 안 돼.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다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너비를 조절할 수 없다고 뜨거든요. 왜? 크기가 고정돼 버렸어요. 처음이 크기 고정을 풀어줘야 얘가
넓어지든지 좁혀지든지 하는 거지.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보세요. 디스크를 컴퓨터에 넣고 켜기만 하면 마우스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최신의 한글 워드프레스 기능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안에 글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 글상자 안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어서 꾸민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는 포인트를 줘야지, 강조를 해서. 그래서 글상자를 연결했다. 얘하고 얘를 연결했다. 그 얘기를 공부한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거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다단 아닙니까? 신문이. 신문은 가장 대표적인 다단 문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신의 한글 워드프레스 기능을 이렇게 그대로 써놨는데 지우지 않고 얘를 복사해서 넣은 것 뿐이에요. 저희는 이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붙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이 박스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근데 글자를 여기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 추출하거나 글자가 자동으로 여기로 왔잖아. 본래 글상자는 직사각형이잖아요. 여기저기가 아니잖아. 여기저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글상 왼쪽에 있는 이 글상자에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글상자에다가 여기가 1번, 얘가 2번인데 1번에다 글상자 연결을 했어. 누구랑? 얘랑 연결했거든. 여기다 글자를 쓰고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안에 다음 글상자로 자동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근데 글자를 지우면 어떻게 돼? 이 글자를 지우면 이쪽에 있는 글자가 여기로 넘어가잖아. 얘하고 얘가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지. 그걸 글상자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네. 글상자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글상자가 활성화 안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잠깐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이 책에는요, 지금 처음에 문서는 그냥 글자만 잔뜩 써 있었잖아요. 이거를 신문처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이 신문처럼 만드는 다단 편집 안에다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요소가 있었던 거지. 한글 최신 프로그램의 기능이 뭐가 있느냐를, 이거를 여기다 따로 쓸 수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글상자에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원형으로 글을 쓰고 싶어. 원형으로 이렇게. 글을 못 쓰잖아 여기다. 그때는 여기 글자 넣기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요. 그렇죠? 커서가 들어간다고. 이것도 같이 연결하면 여기 글자 넣기. 처음에 우리가 원형을 그리거나 도형을 그리면 글자 넣기가 안 돼요. 그래서 글상자를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는 거잖아. 네네. 그런데 모르고 네모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럼 커서가 안 들어가니까 글자를 못 넣어요. 네. 글상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글상자라는 거는 도형 안에 글자를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야 글상자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네모 도형이잖아. 그러면 얘는 글상자가 원래 있으니까 네모가 있지만 동글뱅이는 글상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글자 넣기만 눌러주면 글상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얘도 글자 넣기만 눌러주면 글상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런 도형 있잖아요. 요런 도형. 이것도 이제 모양을 내가 꼬불꼬불 낸뜬 거지만 이것도 글상자를 만들려면 글자 넣기가 되려면 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도형을 3개를 묶어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자고.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도형이 찌그러졌잖아. 공간이 없으니까 얘는 원래 공간이 없잖아. 요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까지 쓴 글자가 공간이 없으면 일로 오면 되고 여기도 없으면 일로 오면 되는데 이 도형이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글상자 연결을 눌러서 여기
그럼 얘랑 연결된 거고, 그렇죠? 얘가 연결된 거고, 그럼 이제 여기다 놓고 글상자 연결을 마저 해주면 얘가 연결된 거고. 그래서 아까 복사한 걸 여기다 붙이면 여기서 일로 갔잖아. 근데 얘가 지금 막 겹치니까 모양새가 싫어서 제가 색깔을 좀 넣어보려고 그래.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어울림으로 해주면,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동글뱅이잖아요. 동글뱅이지만 직사각형이잖아요. 원래 도형이라는 거는. 그 글자가 여기 밀려 나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최신의 이렇게. 얘는 보기는 좋은데 얘도 보세요. OCR로 그리면서 글자 추출해서 이미지 이 내용을 여기까지 온 거야. 도형은 요렇게 색깔이 그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도형으로 글상자를 만들어서 연동하면 되게 보기 싫어요. 직사각형이 제일 좋은 거야. 직사각형이. 이런 도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를 동글뱅이를 네모로 바꿔라 그러면 좋은데 파워포인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글상자가 이 세 개가 연동이 된 거죠. 지금요. 이제 위에 있는 걸 지웠으니까 얘는 따로 움직이는 거죠. 다시 보세요. 글상자를 하나 그리고요. 조그맣게 그릴게요. 색깔을 노랗게 칠했어요. 얘를 여기다 하나 놓고요. 이렇게 놨어요. 그럼 세 개 도형이 들어간 거죠? 세 개 도형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다 글자를 막 쓰면 어떻게 돼? 글자를 막 쓰면 이걸 끝난 거지. 일로 안 오잖아. 여기다가 글상자 연결해서 여기. 또 여기다 선택한 상태에서 글상자를 다시 연결해서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1, 2, 3이 연동이 된 건데 여기는 커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죠? 이 세 가지는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 막 글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쓰면 알아서 가잖아. 보셨죠? 이걸 글상자를 연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 보세요. 여기 있는 글자가 일로 연결이 됐잖아. 그게 색깔을 따로 넣어줘야지. 얘도 허옇고 쟤도 허옇으면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글자를 지우면 어떻게 돼? 글자를 지우면 밑에 있는 게 딸려 올라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글상자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 141쪽 한번 보세요. 샘플 문서를 혼자 풀어보기 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백은 맞네요. 여백은 빼고 이렇게 되는 글자인데, 이렇게 글자인데 다단이 어떻게 다단이? 여기 다단이 있잖아. 다단이 삐뚤되어 있는데 우리 반반이 아니잖아. 아까 3등분이 아니라 여기는 이만큼이 다단이고 이만큼이 다단이고 여기는 요만큼이 다단인데, 그러면 이 원문서에 가서 우리가 다단을 편집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는 해줘야 되는데 두 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두 개를. 다르죠 지금요. 왼쪽에는 양이 많고 오른쪽에 양이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너비를 제가 한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100으로. 잠깐만, 어떻게 잘못 넣었나 보다. 단에 가서 두 개인데 얘를 넓혀주면 어떻게 될까? 얘를 넓혀주면 안 넓어지는데? 단 너비를 동일하게 해놨네. 여기 단 너비를 동일하게 해놓으니까 안 넓어지는데 얘를 빼고 얘를 높여주고 한 100으로 가면 되지 뭐. 100으로 간격은 좀 주고. 그때 알아서 밑에는 줄어들었어. 얘를 100을 주고 하니까는 밑에는 달라졌어.
다시 가보세요. 아까 단이 하나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단을 넣는데 두 개 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분선을 넣는 거는 나중 문제고, 제가 구분선을 빨간 거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단하고 이 왼쪽에 있는 얘하고 너비가 동일하잖아요. 네. 여기 쳐 있잖아. 동일하게 해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제할 거야. 이걸 해제하고, 그러면 단위 두 개가 따로따로 71, 71이 됐어. 여백이 줄어들면 얘 숫자가 더 늘어나겠지, 알아서요? 그건 여백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왼쪽 단을 제가 막 늘릴 거야. 한 100까지 늘려봤어.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을 클릭하면 두 번째 단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왼쪽은 100이 됐고 오른쪽은 42가 된 거야. 이 단 간격도 내가 더 넓힐 수 있고 더 바짝 좁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넣는 게 이렇게 된 거죠. 책에서는 이 단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요거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요거로. 요렇게 된 것 같아요. 요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한 것 뿐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대략. 여기다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와야지. 제목도 있어야 되죠. 제목도 있어야 되잖아. 제목부터 그려볼까요? 이게 제목이잖아. 그러면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뭐를 써야 돼요? 글상자를 하나 그려야지. 글상자를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릴 거라고. 여기다 붙여. 아까 제목 잘라낸 거 여기다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얘는 이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하고, 문제는 얘죠. 얘. 이 글상자 박스를 어떻게 해야 돼?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도 돼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왼쪽에는 일단 안에 끼어들어가 버렸잖아. 여기 1단, 여기 2단인데 여기 껴버려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하지 말고 어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놔주면 어울림이 되지. 아니면 얘를 더 집어넣어도 되죠.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지. 아니면 자리 차지하면 어떻게 돼?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 내 밑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자리 차지가 되고 이러면 어울림이 되는 건데, 어울림이 아니잖아.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이 제목이 위에 우뚝 서 있잖아요. 네. 다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자리 차지라고. 그리고 이제 글자는 크게 하고, 여기다 이제 색깔을 넣어주면 이쁘겠지. 색깔을 넣어주면 테두리 선은 안 보이게 해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간격이, 아래가 뭐 붙어 있으니까 여백에 가서 아래쪽만 좀 주면 밀려 내려가겠지. 그러면 이거 감은 또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가면 되고, 감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감을 더 크게 하면 되지 뭐. 그럼 공간만 밀려 나가는 거지. 이렇게. 얘는 또 저 밑을 끌고 내려가도 되고. 얘는 또 이거 가지잖아요. 가지를 또 끌고 내려가면 되잖아. 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책에서는 요거 과일과 채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글상자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하고 얘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략 어디다가 글상자를 하나 그려놓고, 또 글상자를 하나 그려놓고, 이 과일과 채소라는 구분을 글자를 여기다 붙이면 남는 글자가 일로 와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글상자 연결, 얘.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된 거지. 이걸 이제 복사해서 붙이면은 내용이 일로 들어오겠지. 그런데 이제 얘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어울림을 해줘야지. 어울림. 얘도 어울림을 해주고, 여백이 더 필요하죠. 여백이. 그래서 개체 속성에 가서 동서남북 여백을 2mm 주면 얘가 지나가는 자리에 여백이 생기겠지. 얘도 여백을 줘야 되고.
여백이 들어가야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뭐 다단 사이에다 껴놔도 되고 그 얘가 이제 이쪽 저쪽이 막 분리가 되면 흉하지. 이제 가급적이면 좀 붙여놔야 여기에서 일로 넘어오는 거라는 걸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해보시는 사람도 있고 전 글상자 연결을 많이 안 해봤어요. 글상자 연결이라는 기능을 많이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저도 생소해요, 저한테도. 그런데 글상자는 자체는 알잖아. 예. 글상자 자체를 모르시는 분한테 글상자 연결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니까 어려운 건데 글상자 처음 만들어야지, 글상자에 여백 주는 거 공부해야지, 어울림하는 거 공부해야지. 근데 거기다 글상자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지 그런 거지. 근데 저는 글상자 연결하는 것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글상자에다 여백 주고 어울림하는 건 다 아는데 글상자 연결하는 것만 새로 배우는 사람 같으면 쉽단 말이야. 그게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그래서 이왕이면 이해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갔지 박스가 선택이 안 됐죠. 보세요. 제가 여기다 클릭했죠. 여기다 색깔 넣어주면 색깔 들어가요. 이 상자, 글상자 안에다 클릭하고 그냥 색깔을 넣어주면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 개체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Shift하고 클릭하면 개체가 바로 선택돼요. 얘도 Shift 클릭. 그러면 이것저것 동시에 선택한 거니까 여기다 색깔을 넣어주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지. 우리가 이제 개체를 개체를 선택할 때 그 개체의 겉 테두리를 클릭해야 선택되는 거예요. 겉 테두리를 선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런 도형 같은 경우, 이런 그림 같은 걸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되는데 아까 그냥 도형 같은 경우 네모를 그렸다 그러면 바로 개체가 바로 선택이 되는데 글상자로 들어갔잖아. 글상자가 들어가면 커서를 선택할 거냐 박스를 선택할 따라 달라져요, 기능이. 이럴 때 가장 쉬운 거는 Shift하고 클릭하면 된다. 개체를 선택할 때는 그냥 개체를 클릭하면 돼요. 개체를 클릭하면 되는데 글상자의 경우에는 개체의 겉테두리를 클릭해야 되거든. 왜냐면 안에를 클릭하면 커서가 선택하니까. 개체 안을 클릭하면 이거 뭐냐면 커서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개체를 선택하면 Shift 키 누르고 개체를 선택하면 그냥 개체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다중 선택의 기능이에요. Shift하고 클릭을 하면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이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메일모지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초대장이에요. 가정통신문 많이 받아보셨죠? 네. 학부모님께 제일 정성 없는 게 그냥 학부모님께 하고 쓴 거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정민 학생 학부모님께 이렇게 써야지. 그 내가 직접 받는 느낌이잖아. 그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다가 학부모님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못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정민 학생 학부모님께 쓰고 프린트 하나 하고 홍길동 학생
학부모님께 하고 또 하나 프린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학생 이름 쓸만한 걸 이렇게 비워놓고 얘를 프린터를 100장을 하지. 그리고 일일이 다 펜으로 쓰잖아. 제일 기분 나쁘게 그거야. 아 그래요? 다 손으로 쓰든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만큼을 다 쓰든지 여기 이름만 컴퓨터를 몰라서 쓰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2기 홍길동 동무님께 편지 하나 보고 싶고 여기는 뭐 4기 일쯤에 동무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쓸 게 지금 두 군데예요. 하나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몇 기 땡땡땡 동무님께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다 써놓고 여기다가 일일이 하나씩 글자 써서 쓰면 정성이 없거든요. 그거 특히 동문이나 주주총회 그렇게 보내봐.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보냈니? 하고 한 소리 하지 주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진짜 친분 있는 사람 같으면 이름까지 아예 인쇄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초청장을 보낼 때도. 초청장도 그렇게. 우리 아이 어릴 때도 그랬어. 초등학교 때도 초대장을 받잖아. 친구가 생일이라고 아무개야 내 생일인데 와줄래? 그럴 때 그 아무개야를 비워놨어. 거기다 이름을 쓰더라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친구 초대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거기다 새겨서 인쇄해서 초대장을 보내줬어요. 일일이. 그렇다고 뭐 100명 1000명은 아니잖아. 3, 4명이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받아본 집에서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일 머지라고 돼 있잖아요. 메일 머지. 이게 뭐냐면 우편 합성 기능이라 그래요. 메일이 우편이고 머지가 합하는 거니까 메일 우편 합성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초청장 같은 거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참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5기 이수혁, 10기 박순경, 9기 성시경, 5기 김영희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학원 학생이 100명이면 100명의 학생 이름을 쫙 써놔야 돼. 100개를. 근데 요 숫자는 뭘까? 앞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하나의 메일 머지 안에 이 메일 머지 안에 2개가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여기 암흑의 동무님 여기 동무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동무님 여기요. 예. 동무님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면 좋잖아. 그러면 여기는 기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기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잖아. 네. 그럼 데이터가 2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몇 기라는 거 하나, 이름이라는 거 하나. 근데 이름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할 수 있죠.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이터가 5라는 기수하고 이름이라는 요게 2개가 한 세트다 라고 해서 꼭 앞에서 꼭 써줘야 돼. 세트의 숫자가 2인 거예요. 2라는 거는 두 줄이 한 세트다. 아, 그 표시예요. 세 줄일 경우 3을 써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모임 같으면 정혜원 아무개님, 준혜원 아무개님 하고 또 그런 게 들어갔었잖아요. 무슨 회원인지. 그러면 몇 기 아무개 준혜원인지 정혜원인지 들어가면 세 건이죠. 그럼 3이라고 쓰고 여기다 3이라고 쓰고 이 사람은 이제 정혜원이고 이 사람은 준혜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세 줄이 한 데이터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동물인데 준혜원이 있고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표시를 달아야 돼요. 요 표식을 달아야 된다고요. 표식을. 표식 따는 걸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얘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얘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1번. 얘는 뒤에 있는 거죠? 2번. 얘도 똑같죠? 2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가봅시다. 도구라는 메뉴 한번 가보세요. 도구. 제일 앞에 메일머지라고 있어요. 메일머지 표시 달기.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누르시면 성, 이름, 애칭 이런 게 아니라 필드를 항목을 만들 거야. 1번. 1. 몇 기 암흑에, 그러니까 몇 기 기수는 1번이고 이름은 2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번. 그 다음에 여기 암흑에 이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니까 회원 이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다 놓고는 메일머지 들어가서 표시 달기 2번. 그러면 얘가 2번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5기라고는 숫자가 1번 데이터고 이수익이라는 사람 이름이 2번 데이터다 이거죠. 근데 여기야. 제가 아까 여기다 마지막으로 안목의 동무님의 번창을 기원합니다고 썼잖아. 여기도 메일머지 들어가서 표시를 다는데 얘는 2번이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내문을 보면 이렇게 표시를 달아놓은 거예요. 키보드로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도구에 가서 메일머지에 가서 표시를 달아서 얘가 1번 얘가 2번 한 거지. 그렇게. 그럴 때 얘가 1번 데이터 얘가 2번 데이터.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인쇄될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그래서 두 줄이 한 세트다. 그래서 2라고 꼭 쓰는 거고. 그 숫자 의미. 만약에 학부모님 암흑의 학생에게 라고 보낸다 그러면 이름 하나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쇄물에. 그럼 다 1이라고 쓰고 이름만 쫙 써놓으면 되지. 여기는 몇 기 암흑에 몇 기 암흑에가 두 세트가 하나가 되니까 두 개가 한 데이터니까 두 개를 계속 지그재그로 써줘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무작정 인쇄하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죠. 이 파일도 여러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 불러 오시든지. 그게 있어요? 여기 샘플 데이터에 있어요. 12장에 다 있어요. 명단하고 다 돼 있습니다. 안내문은 그냥 빈종이고 머지는 아까 그 메일 머지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1번 2번 만든 거 그 데이터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있었던 이거는 완성된 문서고 아까 제가 여기다가 밑에 또 하나 만든 거는 빈 종인데 여기다 제가 하나 더 넣은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명령을 거는 게 아니라 이건 데이터니까 편집 문구가 들어있는 곳에 가서 명령을 걸어야지. 그때 메일머지에 들어가서 이제 메일머지를 만들 거예요. 메일머지를 만드는데 무작정 프린터로 인쇄하면 안 되니까 화면으로 연습을 해보고 화면으로 만들어보고 맞으면 인쇄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한글 문서로 만들었잖아요. 데이터가요. 네. 아까 2라고 쓰고 몇 개 암흑에 쓴 거 있잖아. 그 문서가 어딘지를 찾아야지. 여기서 열어놔야 돼. 명단이라고 되는 걸 열어놔야 돼. 메일머지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 여기 메일머지 만들기 들어가면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화면으로 인쇄할 건지 그러면 샘플 데이터가 아까 여기 있다 그랬잖아. 명단이 있었잖아요. 명단이 이거 얘도 열어놔야 된다고. 얘는 숨겨놓으면 안 되지. 얘는 열어놔야 같이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서 화면에 나오는 거니까. 프린터로 인쇄되는 거니까. 근데 이 명단에다 메일머지 만들기 명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데이터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열어놓고
메일 머지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크게 만들어 볼게요. 글자를. 글자가 커졌어요. 그렇죠? 얘도 글자를 크게 만들어 볼게요. 글꼴도 바꿔놓을까요, 이제? 이렇게. 여기도 글꼴도 바꿔볼게요. 얘는 다른 글꼴로 해볼게. 이게 이제 편지지잖아요. 초청장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메일 머지 만들기 눌러서 프린터로 무조건 하면 에러 나면 아까우니까 화면으로 연습해서 확인이 제대로 되면 그때 다시 프린터로 하면 되고, 이때 주소록이 아니라 한글 문서로 저장해 놨잖아요. 그 한글 문서 저장해 놓은 게 12장에 있는 명단이라고 되는 파일이거든. 그리고 확인만 누르면 돼요. 오기 암흑의 동무님, 와, 신기하다.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 왼쪽에 여기 가서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아, 이게 밀렸다. 이게 좀 밀렸다. 다시 밀렸어. 여백을 좀 제가 줄일게요. 이게 밀렸어. 동문회장 홍길동이 밀렸어. 한 줄을 더 넣는 바람에 다시. 머지가 아니라 데이터. 그랬죠? 그러면 암흑의 몇 기 암흑의 동무님이 번창을 기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몇 기 암흑의 동무님이 번창을 기원합니다. 다음 쪽. 한쪽이 안 나오는데. 얘가 확대가 돼 있으면 확대가 돼서 나올 텐데. 활성화가 안 돼. 그럼 끝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면으로 봤으니까 프린터로 넣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편지지가 회원이 1000명이면 1000장이 나와서 이제 봉투에다 라벨링 해갖고 붙여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흑의 학부모님 해가지고 각 담임 선생님한테, 컴퓨터 선생님들은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보습학원도 했단 말이에요. 영어 수학도 보충학습. 초등학교 옛날 속셈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선생님들은 학생들 이름 다 적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한글 문서에다가 학생 이름은 적어주잖아. 네. 그러면 이제 대신 요걸 뽑아주는 거지. 그러면 암흑의 학부모님께 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자기 방 거니까 하나씩 나눠주면 되지. 급하면은요, 하나씩 나눠주고 봉투를 따로 줘. 야, 접어. 알아서 넣어. 이거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사인 받아와. 이러면 끝나는 거죠. 어른들한테 그렇게 못하지. 다 접어서 드려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급하니까, 야, 니들이 접어. 봉투에 넣어. 이렇게. 되게 재밌죠? 네. 근데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파일로 선택해서 파일. 화면도 아니고 프린터도 아니고 파일로 갔어요. 여기다가 저장되는 이름을 제가 내 문서에다가 초청장이라고 써볼게요. 초청장이라고 써보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끝났죠? 끝났잖아. 메일 머지를 화면으로 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프린터로 인쇄해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어. 네.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얘를 파일로 만드는 거. 파일로 만들어서, 아까 우리 컴퓨터에 가보니까 제가 내 문서에다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내 문서. 네. 여기에 초청장이라고 만들어진 거 있네. 얘를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렇게 들어갔네. 페이지마다 다 들어갔네. 마치 다 일일이 쓴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파일로 다 이게 인쇄가 돼. 이거 다섯 명이면 다 인쇄. 그럼 얘를 그냥 인쇄하면 되지. 그냥 이거 그냥 인쇄하면 메일 머지가 적용된 파일로 만들어진 거라고. 메일 머지로.
자, 그러면 다시 메일 모집 만드는데 아까 저게 궁금하셨다고? 메일로 보내는 거? 네. 이거는 진짜 음성이에요? 이메일이 아니고요? 여기 메일로 보내려면 네. 그 사람들 메일 주소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아웃룩 주소록에 가서 뭔가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프린터로 인쇄해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 상대편 아래 한 글 없으면 또 못 읽잖아.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예, 선생님 지난번에 보여주신 거 반영암판 사진 같은 거 예. 저장하셔가지고 그거 첨부하는 거 가르치셨잖아요. 예. 그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그러니까 아니 스마트폰을 있거든. 스마트폰에 있다면은 그거 컴퓨터에 보내.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내가 사진을 이용하여 예를 들어서 뭐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네, 사진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러면 이력서 문서를 작성하면 되고 내 PC에서 사진 이미지를 가져와서 완성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미지를 붙이는? 이 사진이 내 PC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스마트폰에 있다. 아니면 사진으로 있다. 그냥 사진 자체로 돼 있다. 예, 파일이 아니라 예. 사진 이미지 파일이 사진 파일이 아니라 파일을 가져오면 되는데 파일이 없고 사진만 있다. 아, 이제 이게 이제 서글퍼지는 거예요. 이런 일 많이 생기죠? 아니 집에는 사진 파일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여기서 갑자기 뭐를 작성을 하래. 맞아요. 사진에 파일이 없잖아. 사진은 내가 갖고 있는데 예, 예. 그럼 사진을 찍어야죠.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진이야. 이걸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으면 그게 이쁘게 나올까? 이쁘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요? 안 된다. 사진을 개떡같이 찍더라고. 예를 들면 저런 거야. 내가 이력서를 썼어.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보내달래. 이력서를 인쇄해서 가져왔는데 네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책 표지를 보내달래. 책 표지를. 여러분 책 표지 한번 촬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예를 들어서 이력서 용지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거를 파일로 전송하래. 그 말은 찰칵해서 첨부 파일로 보내라 이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력서 용지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라 주변도 촬영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도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캠 스캐너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캠 스캐너 앱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요. 아도비에서도 나오고요. MS에서도 나오고 되게 많아요.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앱을 보여드릴게요. 캠 스캐너라고 제가 나와있네. 캠 스캐너.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게 스캐닝이 되는 거야.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요거에 CS 캠 스캐너. 아니면 그냥 스캐너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것도 있고 더 있을 텐데. PDF 스캔,
그 다음에 뭐 문서 스캐너, 카메라 스캐너, 무슨 스캐너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PDF 스캐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어. 되게 많아. 이거는 MS에서 이걸 개발해 있고 그 다음에 아도비사에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양식이 만약에 내가 양식이가 5장이 있다 그러면 5장을 순서를 갖다 대면 착착착 지가 찍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줘. 자, 요거 있어요. 캠 스캐너 검색하시면 캠 스캐너로 검색하시면 제일 만만한 게 CS 요거 뜰 거예요. 요거 요거를 검색하세요. 캠 스캐너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삐딱하니 찍힐 수도 있잖아. 그냥 똑바로 맞춰줘요. 캠 스캐너라고 하는 요 CS라고 되는 앱을 설치해 보세요. 앱을 설치해 가지고 대신에 얘를 사용하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회원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냥 예. 이제 그 이후에 자, 이렇게 캠 스캐너 무료 사용법 뭐 이런 거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본래 문서 스캐너는 북 스캐너예요. 이거는 뭐냐면 책을 이렇게 펼쳐 놓잖아. 펼쳐 놓으면 책이 휘어졌죠? 그럼 이걸 빳빳이 필려면 책이 구겨지잖아. 이렇게 놓고 요 왼쪽 책이 이렇게 펼쳐지면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거를 발로 이렇게 눌러. 아니면 손으로 잡고 얘를 작동을 시키려면 발로 페달을 밟아야 되거든. 그거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손에 집게가 있어요. 이렇게 끼고 착각 누르면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평평하게 딱 촬영이 돼요. 그런 북 스캐너예요. 이거는요. 저는 제본덴을 잘라요. 제본을 절단기 작두로 사놨거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게 한 뭐 500페이지 되잖아요. 그럼 5분이면 스캔돼. 책 한 권이 JPG로. 북 스캐너가 따로 있어요. 한 5, 60만 원 되는데 전 이제 그런 거로 해가지고 한 500권을 스캔을 했거든요. 왜냐면 책에 한 그렇게 많은 책을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짐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책을 다 절단해가지고 절단하는 게 오래 걸리지.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스캔해가지고 500권 파니까 300kg 정도 나오더라고. 리아카로 2번 실어다 날라가지고 키로당 60원 주대. 그거를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네, 저는 다 저장해갖고 갖고 집에 있어요. 일부는 여기 제가 갖고 다녀요. 일부 보여드릴게. 제가 이제 강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은 어딨냐, 요거 이 블로그 책이에요. 블로그 책. 이 블로그 책인데 이 책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북스캔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36페이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저작권 침해지. 제가 공부하려고 갖고 있는 거야. 유튜브 책도 지금 392페이지인데 다 스캔 뜬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기 용지 빈종이 올려놓듯이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쫙 고속으로 내려오면서 양면을 다 스캔 떠요. 책을 펴놓기만 해도요. 책을 이렇게 펴놓으면요. 잘라야지. 잘라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복사기 종이 나가듯이 한 장씩 나오면서 양면으로 스캔을 다 해줘요.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한 장씩 빠져나오는 거지. 넘기는 게 아니라 책을 재본해야 된다고. 재본한 거 잘라야 된다고. 책을 여기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낱장이 되지.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경우는 낱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 그냥 복사기 복사하듯이 쫙 스캔돼요. 스캐너를 찾으면 되나요? 살려면? 이건 캠 스캐너고 이거는 이제 북 스캐너인데 책을 자르지 않은 거를 펼쳐놓고 스캔하는 거고,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북 스캐너인데 요거죠. 요거.
이건 앱송 거네요. 전 후지츠 거 쓰는데 이것도 좋아요. 요거다 책을 올려놓으면 얘가 하나씩 오면서 양면으로 이제 고속으로 스캔 뜨는 겁니다. 고속 양면 스캔.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겠지 이거.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CS, 아까 CS 사용하는 거는 회원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설치하셔서 회원 가입 하셨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촬영해 볼 거예요. 캠 스캐너 이용하는 거는요, 안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업무 보고서 같은 거를 보내라고 했더니 정면에 위에서 정확히 찍으면 괜찮아. 그나마 꼭 삐딱하니 찍고 앞에서 찍고 해서 밑에는 크고 위에는 짧고 필요 없어요. 캠 스캐너로 찍으시면 돼. 그리고 간혹 이제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강연할 때 있잖아요. 네. 정면에서 찍으면 얘가 나오잖아. 측면에서 찍으면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아까 질문하셨던 사진 같은 거를 내가 이력서 용지에다 작성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사진만 갖고 있지 파일이 없다 그러면 당장에 옆에 서가지고 하얀 벽면 있잖아요. 우리 벽에 거기 서가지고 누가 찍어줘야지 나를. 사진도 없으면 직접 찍어야지 여기 가서. 딱 찍어가지고 잘라 그걸 해가지고 또 편집을 하는 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와요? USB 케이블로 가져오든지 꽂아갖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네이버 옛날에는 클라우드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뭐야?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마이박스. 네이버에 가면 여기 기능 중에 여기 더보기 가보면 마이박스라고 있어요. 마이박스.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야 옛날에. 그러면 마이박스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여기서 찍은 사진을 마이박스로 보내면 이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로그인해서 내 컴퓨터로 받아오면 되지. 삐뚤어져 찍은 거 어떻게 하면 바로 된다고 선생님? 삐뚤어 찍혔잖아요 지금요. 이건 삐뚤어 찍기가 잘못 찍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자, 마이박스로 스마트폰에서 마이박스로 보내면 PC 버전 마이박스로 거기서 로그인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꺼내와서 컴퓨터에서 작업하면 되지. 그냥 이 사진을, 이 표지를 이력서 양식 써놓은 거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캠스캐너 찍은 거를 갤러리에 저장시켜서 첨송하면 되죠. 첨부 파일로.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니까는 상대편이 싫어하는 거야. 삐딱하니 찍히고. 그래서 캠 스캐너라고 하는 거야. 캠 스캐너. 우도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우리가 7번 공부했는데 열심히들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